1800년대 중반 드디어 미국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말이죠. 링컨, 미국 흑인 노예제 폐지의 아버지로서 엄청난 추앙과 성역화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토를 달아선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링컨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던 1861년, 그로부터 무려 70년 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프랑스가 흑인 노예 오지게 부려먹던 하이티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메리카 대륙 바로 옆에 있던 섬나라였으니 원래 하이티 지역엔 아메리칸 원주민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이었던 하이티에 원주민들은 대부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흑인들이 노예로 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왔던 흑인들이 프랑스 본토로부터 하이티에서 독립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독립혁명이 아예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티의 독립이 성공한 것은 둘째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지만 흑인들에 의해 독립이 되었다는 하이티. 이 하이티에서 흑인 노예들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다른 국가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흑인 노예들 오지게 많이 있던 수많은 국가들, 자기들도 그 꼴 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링컨 태어나기도 무려 18년 전에 일어났던 하이티 혁명을 시작으로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하이티의 코앞에 있던 신생국가 미국까지, 일대 정부였던 조지 워싱턴 정부부터 노예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 자기들도 흑인들의 쿠데타로 개박살 날지 모를 일이었으니 말이죠. 즉 노예제도는 링컨이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올 예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하이티 흑인들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을 보고 미국도 후달려왔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1810년 미국 전체 인구가 약 720만 명이었는데 그중 흑인들의 인구만 무려 140만 명이었으니 말이죠. 신생국가 미국인 5.1명 중 1명은 바로 흑인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140명의 흑인들이 다같이 내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정말 미국이란 국가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800년대 초만 해도 영국은 미국을 다시 되찾으려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미 호기심의 138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여러 이유에 의해 노예제도를 폐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영국 입장에서 미국 내부에 있던 흑인들에게 우리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저 괴뢰국가 미국은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비인륜적인 국가라면서 네거티브의 구실도 오지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함부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노예들을 부려먹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사업가들의 표들 다 나가리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기존 백인들과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30년대 14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1850년대 무려 170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인들을 포함해서 저 이민자들 대부분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부자 대 빈민의 구도로 당시 미국 정치꾼들이 표계산 때릴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효청자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국가고 뭐고 다 떠났어 일단은 표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 독립 직후 미국 정치계의 상황은 부자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티격태격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건데, 미국의 정당 계보 사실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 정당들끼리 둘로 나뉘어져 있든 하나로 합쳐져 있든 같은 당이라고 당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노예제도 폐지하자는 사람들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같은 당 안에서도 오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당이었어도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면 자기들끼리도 오지게 싸우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854년 민주당 쪽에서 노예제도 폐지하자던 양반들과 그리고 휘구당에서 노예제도 폐지하자던 양반들이 함께 흡수되면서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당시 링컨이 대통령 후보도 안 되었을 무렵에 공화당, 당연히 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이란 정당을 만드신 거였으니 노예제도 폐지 정책을 당론으로 초이스합니다. 실제 공화당의 공약처럼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수많은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생긴 해방된 흑인들의 표까지 계산하면 공화당 입장에선 노예제 폐지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화당이 저러한 지혜로운 표 계산 때리시는 것 보고 미국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미국 민주당도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예제 폐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18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정치계는 링컨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노예제 폐지하겠다며 카드를 꺼내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표파리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은 하필이면 남부에서 노예들 오지게 부림하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모카와 여러 농업 플랜테이션 사업으로 돈 빨아먹던 남부의 사업가들, 그랬으니 이 시점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인건비 개박살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 지지자들이 저렇게 노예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미국 민주당에게 난리를 쳐대고 있었으니 미국 민주당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미국 공화당 더럽게 인기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185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고작 5%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고, 1858년 하원 선거에 가서야 공화당은 36%, 그때까지도 민주당은 무려 48%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역 확대와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공업 확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율주행부터 5G 시대,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후 점차 영국을 시작으로 실제 미국에서도 공장들이 들어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석유와 석탄, 증기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나중 가선 전기 같은 것들도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공업화 확대로 경제 공약을 걸던 개듣보였던 미국 공화당이 1800년대 중반 가면서 점점 지지 기반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진행될 경우 흑인 노예들은 더더욱 필요가 없어질 존재들이었고, 게다가 다른 나라로부터 흑인 노예가 있는 국가라며 어그로까지 끌리는 상황이었으니 공화당 입장에선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할 경우 흑인들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 노예제 폐지하자고 공약 거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미국 민주당도 노예제 폐지에 대해 똑같이 공약을 걸 수밖에 없던 겁니다. 링컨이라는 인물은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국제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미국 내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공화당 따라하려던 미국 민주당,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당보단 지지율 높았던 미국 민주당, 자기들도 노예제도 폐지 공약을 걸기는 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미국 민주당 정치꾼들이 둘로 쪼가리가 난 겁니다. 미국 민주당 한쪽에서는 시대에 맞게끔 농업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노예제도도 폐지해야 영국이 계속해서 내란을 시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동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후 흑인들의 표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의 다른 쪽에서는 남부 쪽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미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냐며 흑인 노예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기 별로 없던 공화당에서는 링컨 혼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둘 다 기어 나온 선거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